마트에 가면 한숨부터 나오는 날이 있다. 가격표만 봐도 마음이 무겁고 채소 코너는 텅 비어 있다. 그렇게 허전한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 사람들은 생각한다. 내가 직접 무언가를 키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데 그 생각 대부분 너무 늦게 한다. 누군가는 이미 여름의 끝에 심어둔 작물로 겨울을 나고 있는데 누군가는 아직 씨앗도 구하지 못한 채 뉴스만 바라본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땅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나이는 많고, 몸도 아파서 농사는 못 짓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오늘 소개할 8가지 작물은 그런 걱정을 모두 없애준다. 작은 마당이나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복잡한 기계도 필요 없다. 물만 주고 햇살만 있으면 스스로 자라고 무엇보다 수확한 씨앗으로 내년에도 다시 키울 수 있다. 더 놀라운 건 이 작물들이 단순히 채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안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과 무기질까지 사람의 몸을 살리는 모든 요소가 들어있다. 만약 갑자기 식재료가 구하기 힘들어진다 해도 이 8가지가 있다면 한 사람은 물론 한 가족까지도 버틸 수 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당신도 무언가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그 감각을 믿고 지금 이 순간 씨앗을 준비해보자. 당신이 먼저 시작한다면 나중에 남들과는 전혀 다른 계절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심어야 할까? 처음부터 어려운 작물을 고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장 빨리 자라고 가장 많이 주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물이 좋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주키니 호박이다. 이 작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채소 같지만 실제로는 위기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진 식량이다. 주키니 호박의 가장 큰 장점은 생산력이다. 한 그루에서 계절 동안 수십 개의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조금 방심해도 쉽게 죽지 않는다. 땅이 넓지 않아도 괜찮다. 작은 화분이나 마당 한쪽에 흙을 살짝 높여 심어주기만 해도 뿌리가 썩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다. 물이 잘 빠지게만 해주면 병에도 강하다. 이것만 지켜도 실패할 확률은 크게 줄어든다. 많은 사람들이 주키니 호박을 너무 일찍 따버린다. 마트에서 보던 크기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량으로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충분히 자라 손바닥보다 훨씬 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완전히 익은 열매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의외로 부드럽고 무엇보다 씨앗이 완벽하게 여문다. 이 상태로 수확한 주키니는 냉장고 없이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여러 달 보관할 수 있다. 씨앗을 얻는 방법도 간단하다. 열매를 갈라 씨를 꺼내 씻은 뒤 종이 위에 말려두면 된다. 그렇게 말린 씨앗은 몇 해가 지나도 다시 싹을 틔운다. 더 놀라운 점은 그 씨앗 자체가 훌륭한 음식이라는 것이다. 약간의 기름과 소금만 더해 볶으면 미네랄과 좋은 지방이 풍부한 간식이 된다. 이미 키운 작물 안에서 단백질과 영양이 다시 태어나는 셈이다. 주키니 호박은 빠른 수확과 긴 저장, 그리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씨앗까지 한 번에 안겨준다. 그래서 이 작물은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든든한 첫걸음이 된다. 주키니 호박이 빠르게 자라며 준비의 기쁨을 알려준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작물을 키워볼 차례다.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마치 저장고처럼 몇 달간 우리의 식탁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해내는 것이 스파게티 호박이다. 이 호박은 일반 단호박과는 다르게 속살이 가늘고 길게 갈라져 삶거나 구우면 마치 국수처럼 풀어진다. 그래서 이름도 스파게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실제로 국수 대용으로도 훌륭하다. 어떤 양념에도 잘 어울리고 칼로리는 낮지만 포만감은 크기 때문에 노년기 식사로도 무리가 없다. 스파게티 호박의 또 다른 강점은 저장성이다. 서늘한 곳에 두면 냉장 없이도 겨울 내내 상태가 유지된다. 가을에 수확한 호박이 이듬해 봄까지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든든한 자원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키우는 방식은 앞서 이야기한 주키니 호박과 거의 같다. 땅에 직접 심어도 좋지만 오히려 수직으로 기르면 더 효율적이다. 이 호박은 덩굴이 강해
트렐리스나 간단한 나무 구조물에도 잘 올라간다. 공간이 부족한 도시 주택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 햇볕이 드는 베란다나 마당 한쪽이면 된다. 씨앗을 수확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잘 익은 열매에서 씨를 꺼내 깨끗이 씻고 말려 보관하면 이듬해에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리고 씨앗 역시 가볍게 볶으면 영양 간식이 된다. 오메가 지방산, 마그네슘, 철분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단순한 부재료가 아닌 생존을 위한 식재료로도 손색이 없다. 주키니 호박이 시작의 문을 열어주었다면 스파게티 호박은 다음 계절을 든든히 건너게 해주는 징검다리와 같은 작물이다. 스파게티 호박이 겨울을 건너는 저장의 힘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의 문제를 이야기할 차례다. 아무리 채소가 많아도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지 못하면 오래 버틸 수 없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작물이 바로 감자다. 감자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명을 이어온 작물이다. 추운 지역에서도 잘 자라고 흙만 있으면 특별한 기술 없이도 수확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한 번 수확하면 여러 달 보관할 수 있어 식량의 중심이 되어준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기만 해도 겨울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감자는 땅이 넓어야 한다고. 사실 꼭 그렇지는 않다. 마당이 없거나 공간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위로 키우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큰 통이나 상자에 흙을 조금씩 쌓아 올리며 심으면 같은 자리에서도 훨씬 많은 감자를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은 허리를 많이 굽히지 않아도 되어 나이가 있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적다. 수확할 때도 요령이 있다. 모두 먹어버리지 말고 작은 감자 몇 개를 남겨두는 것이다. 이것이 다음 해의 씨감자가 된다. 따로 씨앗을 구할 필요도 없다. 어두운 곳에 잘 보관했다가 봄이 오면 다시 심으면 된다. 이렇게 감자는 먹는 것과 준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요리 방법도 다양하다. 삶아서 먹어도 좋고 얇게 썰어 말려두었다가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된다. 기름이 없어도 조리할 수 있고 다른 작물과 함께 먹으면 영양의 균형도 맞춰진다. 감자가 식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이유다. 주키니 호박이 시작을 열고 스파게티 호박이 계절을 이어주었다면 감자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책임진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채소를 넘어 진짜 주식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감자가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를 준다면 그 다음 필요한 건 몸을 지탱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힘이다. 아무리 배를 채워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은 빠지고 면역력은 떨어지며 기운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제는 탄탄한 뿌리를 가진 또 하나의 생존 작물, 콩을 이야기할 때다. 콩은 오래전부터 한반도 식탁의 중심에 있었다. 콩자반, 된장, 두부, 콩국수,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음식들이다. 하지만 이 친숙한 작물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말린 콩은 몇 해를 보관할 수 있고 삶거나 볶아도 영양이 거의 줄지 않는다. 단백질 함량도 높아 육류 없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재배 방식도 어렵지 않다. 특히 덩굴성 품종은 좁은 공간에서도 잘 자란다. 마당이 없어도 괜찮다. 자투리 땅이나 베란다 한켠에 간단한 지지대를 세우고 줄기를 유도하면 하늘을 향해 콩이 자란다. 아래에는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으니 공간도 아끼고 수확도 2배가 된다. 씨앗 확보도 간단하다. 수확한 콩을 먹지 않고 조금만 남겨두면 된다.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말려두었다가 봄에 다시 뿌리면 된다. 콩은 먹는 동시에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작물이다. 거창하지 않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비다. 무엇보다 콩은 사람의 몸에 꼭 필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 근육을 만들고 상처를 회복시키고 면역을 지켜주는데 빠질 수 없는 식재료다. 먹고 나면 다시 자라는 순환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삶이 얼마나 자연과 맞닿아 있는지를 일깨워준다. 감자가 힘이라면 콩은 그 힘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존재다. 이제 우리의 식탁은 점점 더 균형 잡히고 있다. 콩이 몸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준다면
그 다음 필요한 건 몸 안을 고르게 채우는 미세한 영양소들이다. 칼로리나 단백질만으로는 모든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한 가지 음식 위주로 먹게 되는 상황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쉽게 드러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늙은 호박이다. 늙은 호박은 가을이 깊어갈수록 무르익는다. 무겁고 단단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부드러운 단맛과 함께 풍부한 비타민이 숨어 있다. 특히 비타민 A와 식이섬유가 많아 눈 건강을 지키고 소화를 돕는다. 식사가 단조로워지는 겨울철, 늙은 호박 하나로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호박은 보관이 쉽다.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아도 서늘한 곳에 두기만 하면 여러 달 동안 신선한 상태를 유지한다. 전기 없이도 냉장고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이야말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소중한 능력이다. 재배 또한 어렵지 않다. 넓은 공간이 없다면 수직으로 키우면 된다. 튼튼한 줄기와 덩굴은 울타리나 지지대를 타고 잘 자란다. 햇빛만 잘 받으면 작은 마당이나 베란다에서도 충분하다. 한 그루만 잘 자라면 몇 개의 크고 영양 가득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수확한 늙은 호박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찌개에 넣어도 좋고 죽으로 끓이거나 껍질을 벗겨 말려 차처럼 마셔도 된다. 남은 씨앗은 햇볕에 말려두면 내년 농사에 다시 사용할 수 있고 볶아 먹으면 건강한 간식이 된다. 콩이 몸의 뼈대를 만든다면 늙은 호박은 그 안을 다정하게 감싸주는 영양의 방패다. 이제 우리의 대비는 단순한 저장을 넘어 균형과 회복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늙은 호박이 몸속 구석구석을 돌보아준다면 이제는 식사의 맛과 색깔을 더해줄 작물이 필요하다. 자급을 생각할 때 가장 흔하게 떠오르는 채소이면서도 실제로는 그 잠재력을 깊이 알지 못하는 작물, 바로 토마토다. 토마토는 어디서든 쉽게 자란다. 화분 하나만 있어도 되고 햇살만 잘 받으면 작은 베란다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품종을 키우느냐는 것이다. 샐러드용 작은 토마토가 아닌 속이 꽉 찬 조리용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물기가 적고 단단한 토마토는 건조나 소스로 보관하기에 적합하다. 수확한 토마토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다. 햇볕에 말려 저장하거나 졸여서 소스로 만들어도 되고 발효시켜 새콤한 저장식으로 바꿔 놓아도 된다. 다양한 조리법은 단조로운 식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기 상황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씨앗 채취도 손쉽다. 잘 익은 토마토의 속을 꺼내 물에 담가두면 젤리층이 자연스럽게 분해된다. 그 상태로 씻어내고 말리기만 하면 된다. 특별한 장비나 지식이 필요 없는 가장 쉬운 씨앗 저장 방식 중 하나다. 맛과 영양면에서도 토마토는 빠질 수 없다. 비타민C, 리코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밥과 감자, 콩 같은 주식 위주의 식단에 상큼함을 더해주어 식사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이제 우리의 준비는 단순히 영양과 저장을 넘어서 식사의 기쁨까지 함께 챙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토마토는 식량이 아니라 식사의 여유를 키우는 작물이다. 토마토가 식사의 기쁨과 생기를 더해주었다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다음 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준비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작물들은 모두 훌륭하지만 그 뿌리가 땅을 되살릴 수 있는 힘까지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뿐이다. 바로 완두콩이다. 완두콩은 단순히 콩류 중 하나가 아니다. 이 작물은 땅 속의 질소를 고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땅을 피로하게 만들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해를 위한 생명력을 흙 속에 남겨두는 식물이다. 이런 순환의 중심에 완두콩이 있다. 재배도 무척 쉽다. 다른 작물보다 이른 시기에 심을 수 있고 서늘한 기온에도 잘 자란다. 씨앗을 준비해 두었다가 봄 기운이 느껴질 무렵 뿌리기만 하면 된다. 줄기를 세울 지지대만 있으면 하늘을 향해 잘 자라고 공간이 적어도 큰 수확이 가능하다. 수확도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어릴 때는 연한 껍질째 먹는 콩으로, 완전히 여문 후에는 말린 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남은 콩 몇 알만 따로 보관하면 이듬해에도 그대로 다시 심을 수 있다. 그렇게 먹는 것과 심는 것이
끊기지 않는 하나의 순환으로 이어진다. 완두콩은 식탁을 채우는 동시에 땅도 함께 채워준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영양을 얻고 다음 계절을 준비할 씨앗을 얻고 땅도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존의 방식이 아닐까. 이제 8가지 작물이 모두 소개되었다. 주키니 호박에서 시작해 완두콩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작물은 생존과 자급을 위한 서로 다른 역할을 해낸다. 모두 어렵지 않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다. 필요한 건 단지 오늘 한 줌의 결심뿐이다. 당신의 작은 화분이나 마당 한쪽에 어떤 씨앗부터 심어보고 싶은가? 지금 그 마음으로 첫 삽을 떠보자. 씨앗은 작지만 그 안에 담긴 미래는 결코 작지 않다.